이번 시간에는 모평균의 차이, 두 집단의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 구하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잠깐 보면, 두 집단이 있어요. 평균이 뮤1, 시그마1 제곱, 평균이 뮤2, 시그마2 제곱. 여기서 표본을 뽑아서 모평균을 계산했어요. 표본 평균을. 여기서 또 표본을 뽑아서 를 계산했어요. 근데 이 두 집단이 서로 독립이야. 서로 독립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 1번 집단과 2번 집단의 이 표본들을 뽑을 때 서로 독립이라 이거죠. 계산하고, 얘네들을,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안 준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 1반과 2반의 수학 점수. 그래서 2반의 수학 점수가 1반에 영향을 안 주고, 1반의 수학 점수가 2반에 영향을 안 준다 이거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뭐를 알고 싶으냐면, 뮤1하고 뮤2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고 싶다 이거죠. 신뢰 수준 1-알파에서.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분포를 알아야 되잖아요. 분포를. 그래서 이제 요 차이 가지고, x1 바, x2 바, 요 차이 가지고 지금 뭐를 이거로 뮤1 마이너스 뮤2의 구간을 추정하는 거예요. 구간을 추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분산을 앓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노트에서 봤듯이,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을 아는 경우.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일 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x1 바라는 애가 뭘 따르냐면 정규분포, 모분산을 알고 정규 모집단이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 뮤1 n1분의 시그마1 제곱. 여기도 n1도 빠졌네. 표본의 개수 n1개. 여기 표본의 개수 n2개. 그 다음에 x2바는 정규분포 뮤2 얼굴 치워. 뮤2 n2분의 시그마2 제곱을 따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정규분포는 이럴 때 정규분포의 차이는 또 정규분포가 되죠. 정규분포 뮤1 마이너스 뮤2 분산은 더한 거죠. n1 시그마1 제곱 n2 시그마2 제곱 이걸 따를 거예요. 식이 약간 복잡해지죠. 그럼 이제 이 분포를 이용해서 이제 구해야죠. 이제 다음 과정은 이제 앞에랑 똑같아요. 따라서 뮤1, 뮤2의 신뢰 수준 1-알파에서의 신뢰 구간은 x1바 마이너스 x2바. 이게 하나의 변수죠, 이게.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1분의 시그마1 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2 제곱. 모분산을 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x1바, x2바, 플러스 z의 2분의 알파에 여기가 또 루트 n분의 n1 시그마1 제곱, n2 시그마2 제곱. 요게 바로 차이의 신뢰 구간이에요.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뮤1, 뮤2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구해진다. 그래서 이 식을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에요. 이제 전에 나왔던 거를 잠깐 보면 임용시험에 나왔었죠? 12학년도.
정규 분포 n이 정규 분포 첫 번째 집단 X 집단, Y 집단이 있어요. X 집단은 평균이 뮤1이고 분산이 36인, 그리고 두 번째 Y 집단은 평균이 뮤2이고 분산이 64인 그런 정규 분포고 서로 독립. 지금 얘기한 가정을 다 따르고 있죠? 모집단 X에서 추출한 크기가 N, 그리고 Y에서 추출한 크기가 N, 양쪽은 크기가 같아. N만 N2가 다 N이네요. 여기서 보면 시그마 1 제곱이 36, 시그마 2 제곱이 64, 그 다음에 N1 equal N2 equal 다 얼마? N. 자, 그럴 때 표본 평균을 X바, 그 다음에 Y에서 뽑은 것의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했어요. 모평균의 차이 뮤1, 뮤2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그것의 길이가 4.9일 때, 길이란 뭐라 그랬죠? 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거라 그랬죠? 그러면 얘의 2배가 되겠죠? 여기 2배가 됐죠? 길이가 4.9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 식의 의미는 여기의 넓이가 0.95일 때 여기의 값이 1.96이다라는 뜻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봤더니 여기 요게 지금 2배라 그랬잖아요. 2 곱하기 z의 2분의 알파 루트 n1분의 시그마 1제곱 n2분의 시그마 2제곱의 2배. 요게 지금 길이에요. 이게 그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4.9. 그러니까 4.9는 2 곱하기 1.96 루트 n1도 n이고 n2도 n이고 36, 64. 계산하면 4.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이게 36 더하기 64는 100이니까 10. 그래서 이거 나와? 4.9 루트 n 1.96 10. 그러니까 루트 n은 4.9분의 2, 1.96, 10. (4.9가) 나눠지나? 1.96. 하여튼 요거 계산해 보세요. 양변 제곱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예, 또 64래요. 예. 그래서 모분산을 아는 경우에는 정규 분포, 모분산을 아는 정규 분포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정규 분포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정규 분포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뭐죠? 모분산을 모르는데 대표본인 경우. 이게 첫 번째가 모분산을 아는데 정규 모집단인 거. 두 번째가 모분산 몰라. 모분산 모르는 내 대표본. 물론 얘도 정규 모집단이 아니어도 n이 크기 때문에 정규 분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되겠네. 모분산을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에 그림 그 n1개 x1바 s1 제곱 이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본은 n2개 x2바 s2 제곱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x1바가 뭘 따르냐면 정규분포 뮤1 n1분의 s 시그마 1 제곱을 따르고 x2바는 정규분포 뮤2의 n2의 s 시그마 2 제곱을 따르는데
그래서 x1 마이너스 x2 이거 똑같은 계산을 또 쓰고 있네 지금. 정규분포 μ1 마이너스 μ2의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 이걸 따라서 그냥 요 식을 쓰면 될 거. 이거 위에 거, 저 위에 있는 저 식을 얘기하면 될 걸 그랬구나. 요 식에서 시그마 1 대신에 시그마 2로 바꿔준다 이거죠. S로, 쏘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따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실내 구간이죠, 요게. 실내도 1마이너스 알파에서. 여기도 쓰기를 이거를 S1으로 쓰면 될 거라서, 이거로. S1 제곱. 여기도 S2 제곱. S1 제곱, S2 제곱. 그러면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죠. 노트를 가보면, x1바 마이너스 x2바가 정규분포 μ1 마이너스 μ2의 n1분의 시그마 1제곱, s1제곱 플러스 n2분의 s2제곱을 따른다. 그래서 실내 구간은 1 마이너스 알파 실내 수준에서 실내 구간은 이렇게 얻어진다. 오케이. 똑같은 거겠죠? 앞에랑.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모르는 경우죠. 모르는 경우. 모르는 경우. 모분산을 모르는, 모분산, 이게 세 번째 경우가 그거죠. 세 번째 경우 잠깐. 세 번째 경우가, 모분산 몰라요. 소표본이에요. 모분산 모르는 소표본인 경우. 그때는 정규분포가 안 돼요. 이걸 바꿔도. 그러니까 뭐냐면, x1바가 μ1의 n1분의 s1제곱 이렇게 해서 이게 정규분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죠. x2 봐도 마찬가지로 μ2 n2분의 s2제곱 이렇게 바꿔치기 했을 때 이게 정규분포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고. 문제죠? T분포잖아요, 얘가. 근데 모르죠. 또 두 개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경우를 나눠서 봐야 돼요. 경우를. 그러니까 이제 뭐를 이제 생각하냐면 모집단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μ1의 시그마 1 제곱, μ1.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μ2의 시그마 2 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표본을 꺼낸 거죠. S2 제곱. 표본을 꺼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가정하기를 이제 두 가지를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3번의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하고 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게 다른 경우. 그러니까, 1반의 수학 점수 분산하고 2반의 수학 점수 분산하고 같다고 가정하고 또는 다르다고 가정하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다 이거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같은 경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같은 경우 사진 치우고 공통 분산 S제곱을 표본 분산 S1, S2 왜 공통 분산을 생각하냐면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고 가정했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 두 모집단의 분산을 지금 같다고 가정했으니까,
표본 뽑은 거에서 두 개도 이것도 같아야 될 거 아니냐. 표본, 여기 표본 이렇게 두 개 뽑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S1제곱, S2제곱이 표본이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면, 이 시그마 1, 시그마 2가 같다면, 이 S1, S2도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S제곱을 계산하는데, S1과 S2를 가지고 새로운 걸 생각하자 이거예요. 근데, S1과 S2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S1하고 S2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 앞에서 카이 제곱 분포라 그랬잖아요. 카이 제곱 분포. 그런데, 여기가 자유도가 n1-1, 얘는 자유도가 n2-1이에요. 표본의 개수가 n1개, n2개니까. 그러면, 얘는 자유도가 n1-1이고 얘는 자유도가 n2-1이니까 이 자유도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의 평균을 구하자 이거죠. 자유도까지도 포함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n1-1 플러스 n2-1 분의 S1에다가 자유도를 곱하고 n1-1의 S1의 제곱 플러스 n2-1의 자유도에 이렇게 이걸로 계산하자 이거죠. 즉 n1 플러스 n2 2분의 n1 1의 s1 제곱 n2 1의 s2 제곱. 네, 이걸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얘를 따지면 x1바 마이너스 x2바 표준화시킨 거 뮤1 마이너스 뮤2 루트 n1분의 s 제곱 플러스 n2분의 s 제곱. 요식 어디 갔을까요?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을 때 요런 식을 얻었잖아요. 근데 요 시그마 1, 시그마 2 대신에 뭘 썼냐면 지금 여기서는 S를 쓴 거예요. S를. 그러면 이 식은 S제곱 양변이 저기 분자에 있으니까 S제곱 앞으로 빼내면 여기 S가 되겠죠? S. 그리고 1로 바뀌겠죠? 얘네들이. 여기가 1이겠죠, 이렇게. 예. 얘가 뭘 따르냐면, T분포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이걸 따라요. 그러니까 요 T분포 가지고 계산한다, 이거죠. T분포 가지고. 예, 이제 가볼까요? 책으로? 노트로? 예, 이렇게. T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실내 구간은 뮤1 마이너스 뮤2의 실내 구간이죠. 뮤1 마이너스 뮤2의 실내 구간은 x1 마이너스 x2바의 요 값을 T분포표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요 S는 요 위에서 계산한 요거. 공통분산이라고 그래요. 공통분산. 이걸로 계산해요. 그 다음에 두 모집단의 분산이 다른 경우. 두 번째 경우죠. 2번 경우. 우리 노트에 3의 1번. 요게 3의 2번. 다른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어려운 계산을 막 했나봐. S1, S2로 그러니까 이걸 S1과 S2를 같은 걸로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썼어요. 시그마 1 대신 S1 제곱, 시그마 2 제곱 대신 S2 제곱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그랬을 때 얘가 뭘 따르냐면 T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가 이걸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계산한 거예요. 사실 모분산을 모르는 모분산 모르는 소표본에서의
그 평균의 차이,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관한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사실. 그런데 뭐 통계를 했으니까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했어요. 요거는 진짜 더군다나 이거는 거의 안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고 요 문제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냐면,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아니 어디까지 가? 여기 모집단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 수학 성적, 2반 수학 성적. 그렇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모집단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반에서 한 반에 지금 한 반이에요. 한 반에서 평균이 그러니까 중간 시험 을 보면 이제 뮤1 시그마1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표본을 뽑아서 지금 n명을 뽑아서 x1 바 s1 제곱, 아이고 제곱 왜 제곱을 이따 쓰냐, s1 제곱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기말 시험을 또 봤어. 그때의 성적이 뮤2 시그마2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여기서 또 표본을 뽑았어요. 같게. 그러니까 여기 있던 1번 학생이 여기 있던 1번 학생이고, 여기 2번 학생은 여기 2번, 3번은 여기 3번, 그대로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짝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표본이 여기 위에서 뽑을 때 x1, x2, xn 이렇게 n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기말 시험 때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오는 거죠. 표본이 그대로 이렇게 하나씩 대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가 저기 전학 갔어요. 그러면 이 표본은 빠지는 거예요. 얘는 빠져요. 얘는 삭제. 또는 기말에 왔어. 새로 얘 말고 새로 하나 더 추가됐어. xn 플러스 1. 여기가 없죠. 위에가. 그 이런 애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짝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짝 표본. 더 많이 쓰는 말은 대응 표본. 그래서 대응 표본일 때, 모평균의 차이의 신뢰 구간인데 표본이 대응 표본일 때예요. 여기는 표본이 어디 갔어? 제일 위에가 어디야? 여기. 독립이죠, 서로. 두 집단이 서로 독립일 때의 표본이고,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표본이 서로 독립이 아니라 대응될 때예요. 자, 여기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두 모집단이 서로 독립인 경우에 모평균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추정했다. 독립인 경우가 아닐 때, 독립이 아닐 때는, 예를 들어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한다. 그러면 실험 전의 몸의 상태, 실험 후의 몸의 상태. 그럼 한 사람이죠. 서로 독립이 아니죠. 즉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는 실험 전과 후가 한 쌍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짝이 된다 이거죠. 이런 표본을 대응 표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짝이 져져요. x1, y1, x2, y2, xn, yn. 그러면 표본의 지금 차이, 모평균의 차이를 볼 거니까 y2의 xk랑 yk의 차이, 즉 xk에서 yk를 뺍시다. 그 차이의 평균 d바를 계산할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차이니까. 그래서 n이 작은 경우에는 n이 작으면 여기 첫 번째 대응 표본에서 n이 작은 경우에는 요 차이들 가지고 계산하. 이거 지금 d바는 차이의 표본 평균이고 뮤 d는 요 차이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뮤 d는 이게 모집단의 차이의 평균. 그랬을 때 요 sd는 표본의 차이의 표준 편차고,
해서 요거가 뭘 따르냐면 T분포 n-1를 따른다 그래가지고 차이의 실내 구간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경우, n이 큰 경우에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목이 갑자기 가네.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요 식이 해서 표준 정규분포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네, 여기 얘를 볼까요? 얘가 이제 끝일 것 같은데 또 있나? 여기 마지막 문제네요. 이거. 자, 15명의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점수의 차이가 차이의 평균이 7.5예요. 그리고 차이의 표준 편차가 5.6이에요. 시험 점수 차이의 평균을 95% 신뢰 구간을 가지고 15명을 지금 작다고 생각해서 T분포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하여 구하시오. 그래서 자유도가 지금 14죠. 15명이니까 14. 그다음 T분포에서 얘의 값을 구하면, 요거의 값을 구하면, 요거 이제 뒤에 표에서 구했다고 칩시다. 엑셀이나 표에서. 2.145예요. 요 값을 구하면. 그래서 신뢰 구간은 어떻게 돼요? 지금 T분포로 하는 거죠. 7.5 마이너스 2.145 곱하기 루트 15분의 5.6. 네, 요걸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요 n이 작은 경우로 계산한 거예요. n이 작은 경우로. 그래서 지금 15명에서 n이 작은지 큰지 좀 애매하다고 싶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아예 이렇게 T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아예 딱 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응 표본인 경우에 대해서는 요런 방법으로 하는구나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지금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저는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쫙 해서 표를 자기가 그려 놓으세요. 자기가 이렇게 딱 표를, 그러니까 모평균 신뢰 구간에서 모분산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모를 때는 대일 때, 소일 때 해서 정규, 여기가 정규, 요것도 정규, 요거는 T. 그 다음에 차이, 모평균의 차이. 그래가지고 모분산, 모평균의 차이는 독립표본일 때, 두 집단이 독립일 때, 대응일 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딱 나눠서 쭉 이런 식으로 그림을 쫙 그려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오케이? 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추정이에요. 구간 추정인데, 모평균에 대한 추정이에요. 그럼 사실,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추정,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빠졌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이것으로 추정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